안녕하십니까. 관리자 황수다 황순기에 들리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 물과 소금, 특히 이제 소금 중에서 철이염을 가지고 물과 함께 마시면 모든 통증과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된다는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이란 출신 의학 박사 벤맨 갤러지 박사, 앞으로 좀 줄여서 배트맨 박사라고 그러겠습니다. 배트맨 박사가 이 사람 간단히 양력을 소개시켜 드릴 것 같으면 런던대 의대를 졸업을 해서 이제 이란으로 귀국을 해서 이란에서 이제 의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79년에 이제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정치본부로 몰렸습니다. 정치본부로 몰려서 2년 7개월간 복역을 하는데 친한 동료 하나가 위궤양으로 심한 통증을 앓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 2잔으로 구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배트맨 박사가 그걸 기하로 해서 이게 물로도 모든 것이 치료가 되는 걸 알아갖고 감옥소 안에 동료 3,000명을 물러서 모든 통증과 질병을 치료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2년 7개월을 동안 이제 복역하고 이제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그 감방에서 3,000명을 치료시켜준 걸 가지고 이제 이 워터 큐어라 그래서 이제 한번 퍼뜨리려고 그랬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목마르십니까? 안 마르십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은 아마 적게 느끼실 겁니다. 20대 이후로 나이가 들수록 이 갈증 감각과 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점차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한 7, 80이 되면 말이죠.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물 한 방울도 안 마시고도 목이 전혀 마르지 않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말이죠. 요겁니다. 오늘의 논정은 이제 첫 번째 논정은 이겁니다. 이때까지 이제 주류 이제 제약이나 의료업체에서는 물은 목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이 마를 때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류 제약업체나 의료업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트맨 박사는 감옥소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니다. 물은 수시로 마셔라. 이게 아픈 것은 목이 말라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책에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트맨 박사의 물과 천일염 치료로 해서 이 성공을 했다, 완쾌를 했다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것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합병원의 외과 가장이 물치료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제 로레인 데이라고 이 여자분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82세가 되셨는데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셨답니다. 그런데 55세 때에 유방암이 걸리셨는데 아주 매우 진행이 빠른 유방암이 걸리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정형외과 과장으로서 수십 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암 환자가 죽는 걸 많이 봤다. 근데 왜 죽느냐?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절개수술 이런 것 때문에 죽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런 수술을 안 받고 대체 의료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체 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체 의료 초기에는 시작해서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 배트맨 박사의 물치료, 물과 천일염 갖고 치료를 같이 병행했더니 그때부터 효과가 아주 좋아져서 8개월 만에 유방암이 완치가 됐답니다. 아까 그 사진이 작년에 인터뷰한 사진입니다. 아직도 젊지 않습니까? 자, 한 사람 더 사례가 있는데 앤드류 바우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물은 안 마시고 이 콜라에만 의존해서 살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8살 때 알러지, 14살 때 당뇨병, 23살 때 천식, 36살 때는 전립선 비도증, 그다음에 이제 39살 때는 림프암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림프암이니까 계속해서 약을 먹고 강력한 엑스레이를 쬐서 낳자 그랬는데 이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자기 죽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 배트맨 박사의 이 물치료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4개월 만에 림프암이 완치가 됐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배트맨 박사는
이 모든 인간의 통증과 질병이 이 만성적인 이 부지불식간의 탈수가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또 비만은 말이죠. 여러분들 속 쓰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배고프시다 그래서 이제 이 뭘 먹지 않습니까? 속 쓰릴 때. 근데 이게 속 쓰리는 게 그게 배고픈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갈증이다, 갈증. 그래서 갈증인 줄 모르고 배고파다고 생각해서 뭔가 식사를 했더니 이게 살이 찐다는 것이죠. 하여튼 뭐 암을 비롯해서 뇌종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뭐 협심증, 뭐 관절통,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기타 등등 골다공증 모든 것이 탈수가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분은. 그래서 탈수가 원인이지 물만 많이 마시면 모든 게 날 수가 있다. 약은 필요 없다. 약 먹으면 오히려 죽는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Water cures, drugs kill이랬고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세포가 그렇답니다. 이 정상세포가 외부에서 이제 잘못된 음식물이라든지 뭐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세포가 변형이 된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변형된 세포에서 천연의 화학적 항암물질 인터페론이 생성이 돼서 이 변형된 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돌려준답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그 천연 항암물질이 인터페론이 안 나와서 병든 세포, 변형된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 마시면, 약 대신에 물 마시면 난다라는 이분은 이렇게 배트맨 박사는 주장을 하고 있죠.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하는데 이제 이분은 실제로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보다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 더 문제가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 콜레스테롤 안전 기준을 낮추었답니다. 낮추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을 낮추지 않으면 심장 발치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약을 먹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에 말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 약의 매출액이 말입니다. 1년에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팔린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거 약간의 뭐 음모론 비슷한 건데 물로 다 치료해주는 건데 왜 약을 쓰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증빙으로 말이죠. 이 언론에 이제 영국의 인디펜던트 신문이 전 세계 다국적 제약기업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거기에 간부랑 인터뷰를 했더니 그 간부가 뭐라 그랬냐면 대다수 약은 환자 전원에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30 내지 50%밖에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조사에 한 바에 의하면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일부 최고위 과학자들은 말이죠, 이 제약업체에서 이 봉급과 스톡옵션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또 하나 이 고혈압약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이 고혈압도 이제 배트맨 박사는 이 탈수의 징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은 이를테면 혈압을 낮추려고 이제 이를테면 이뇨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뇨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 안에 수분이 배출이 됐으니까 다시 혈압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혈압이 올라갔으니까 또 다시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배트맨 박사는 그렇게 해서 혈압약을 먹으면 계속해서 낮추고, 혈압약 먹어서 낮추고 다시 소변으로 나갔으니까 혈압이 오르고 고혈압 돼서 다시 약 먹고 죽을 때까지 약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명인데 그중에 18.2%인 6천만 명이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25만 명 이상이 약물로 잘못된 처방 약물로 죽는다는 얘기죠. 이 또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트맨 박사는 두뇌가 정교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탈수 상태가 이게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뇌라는 것이 인체는 75%가 물인데 뇌는 85%가 물이고, 뇌는 말입니다. 우리 체중의 50분의 1밖에 무게가 안 나가는데 혈액순환의 20%가
쓰여진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뇌는 쉬지 않는 거죠. 심장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해라, 간을 움직이게 해라, 혈액을 움직이게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물이 부족하면 두통이라든지 우울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효과적인 우울제는 물이라는 얘기죠. 약 먹을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가족을 살펴봤는데, 물 부족 때문에 모든 그 질병과 이 통증이 생기는데, 그럼 내가 물 부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것은 소변 색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변 색깔이 이제 무색에 가까우면 이제 물이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독성이나 노폐물이 잘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제 노란색이다, 약간의 좀 물이 좀 더 마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오렌지색이다, 이거 아주 지금 심한 탈수 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심각한 건강 문제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 더 사적으로 말입니다. 이 커피를 비롯해서 모든 이 제조된 음료수는 말입니다. 거기 안에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첨가물이 몸 안에서 탈수를, 그러니까 이뇨를 조장하는 인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커피나 음료수나 술을 혹시 마시면 그 2배의 물을 마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 물의 기능은 이제 주류 의료나 제약업계에서는 생명 유지 기능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배트맨 박사는 생명 유지보다는 이 생명 보호, 그리고 에너지 생성작용. 그러니까 생명 보호가 뭐냐면,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책에 써 있는 것은 이 세포의 보호 장벽을 형성해서 이제 세포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이것이 가수분에 대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가기 전에는 이 기름을 가득 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을 지나 밤을 지나 다음날 낮을 대비하려면 이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몇 시간 전에 마신 분은 이미 옛물, 흘러간 물이다. 새로운 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이 기억력이 좀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 기억력 상실을 예방하는 것이 또 이 물이라니까, 또 이분은 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소금입니다. 이제 이 소금도 우리 이제 맛소금, 정제염 이런 거 말고 이 바다소금, 천일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일염에는 우리가 저염식 하는데 그 나트륨 있지 않습니까?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조 과정에서 천일염은. 그러니까 저염식 하면 나트륨을 적게 먹자는 얘기지, 이 천연 소금을 적게 먹자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천일염에는 말입니다, 나트륨은 아주 극소량이 들어가 있고 80여 가지의 많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많은 미네랄 성분이 몸을 알칼리 상태로 만든답니다. 예. 그리고 그 미네랄이 이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있고요. 다음에 또 이 뇌세포 및 신장의 노폐물, 산성물질 제거하는데 소금이 핵심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소금과 물을 얼마나 이제 먹어야 될지, 취해야 될지, 우리가 하루에 말입니다, 보통 2.8에서 한 4리터까지를 배출한답니다. 그러니까 배출했으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물을 섭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음식물로 한 반 정도, 1.4에서 2리터는 섭취하고 나머지는 물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트맨 백사는 체중 500g당 14.44cc,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kg이신 분은 약 2리터 정도, 70kg이신 분은 약 2.3리터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2잔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밤새 우리가 호흡을 해서
이 물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됐죠. 신진대사가 이루어졌죠. 물이 많이 소비가 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2잔의 물, 미지근한 물 내지는 약간의 뜨뜻한 물을 드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물은 이제 규칙적으로 천천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금은 이 하루에 반 스푼 정도, 그러니까 물 2리터에 한 반 스푼 정도, 반 티스푼 정도, 그냥 이게 무게로 재면 3g 정도랍니다. 그거를 물에 타서 마셔도 좋고 물과 따로 소금과 따로 마셔도 좋습니다. 또 참고로 이 책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반려동물 여러분들 많이 같이 이제 기르시고 계신데 반려동물이 아플 때도 이게 도움이 된다. 사람에게 도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 반려동물이 관절염, 당뇨, 말기암이 걸렸는데 이 물과 소금, 천일염을 줬더니 이게 치료가 됐다는 이 기록도 이 책에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물과 천일염을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해라는 얘기인데요. 운동도 말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그래서 2시간을 꼭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왜냐하면 1시간을 걷기라면 지방연소를 활성화시켜주는 효소가 활성화된답니다. 근데 그 활성화가 되면 이 효소는 12시간 지속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침하고 오후에 2번 걸으면 24시간 그 지방 연소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2번 걸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딱딱 챙겨 먹을 수 없으니까 미네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를 하루에 하나씩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서, 배트맨 박사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추종자들이 이 워터 큐어 센터라고 펜실버니아에 만들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이것이 또 지금도 유효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아마존닷컴을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책에 2018년도, 금년도 11월, 금년도 2월 달에도 계속해서 물치료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물과 미량의 천일염이 우리 몸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해준다라는 물치료였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상 달리자 황순기 들리는 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